자, 400페이지 보니까 제5장 뭐가 나오죠? 각종 권리의 등기 절차예요. 권리의 등기 절차. 권리의 등기 절차. 그러면 거기 오른쪽 1절 가니까 뭐가 나와요? 소유권 보전 등기 나오죠. 자, 오늘 소유권 보전 등기는 이제 다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봐봐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아주 이거는 뭐 매년 출제가 되는 거예요. 별표가 5개짜리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가 나왔다. 일단 우리 내공을 쌓아봐요. 보전은 뭐예요? 처음이죠. 처음. 소유권은 갖고의 헐고예요. 갖고. 그러면 갖고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니까 모든 등기 스타트니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전 등기 문제가 나올 때는 자꾸 자기가 인지를 해야 돼. 이번 달 것에. 뭐가 있죠? 토지하고 건물 이걸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냐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냐 이거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원리가 나오네요. 첫 번째 원리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처음 그러면 뭐 누구 신청하죠?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라는 거야.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대장상 최초의 명인만 등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A가 있죠. A가 뭐예요? 국가와 포괄승계인. 요거는 A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지난달 우리가 강의했던 게 이거죠. 국가 포괄승계인. 자,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풀 때 매수인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요? X죠. 매수인은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수인은 안 돼요. 그러면 대장상 최초의 명인으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요? X야. 만약 누구만 신청할 수 있어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만. 그러면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거 뭐라고 써놨죠? 애외. 무슨 승계인? 포괄승계인 국가 얘네들은 A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매수인 그러면 이거하고는 달라요. 봐봐요. 매수인이 신청을 해서 등기한이 등기를 강구하고 등기를 썩해져 버려서 그건 무슨 생략 등기가 되죠?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는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예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누구만 신청할 수 있다? 대장상 최초의 명의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토지의 건물이에요. 토지인지 건물 확인해야죠. 그래서 건물을 꼭 확인해 놔야 돼. 건물은 이렇게 이제 특별자치도지사. 자, 특별자치도지사와 자,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디에서만 나타나요? 요거는 건물에 한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실 확인서는 토지가 아니라 어디에요? 건물. 지난달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었고요. 자, 세 번째에 이제 오늘 다 적어놔야 돼. 무슨 판결? 확정 판결. 자,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고 배웠어요? 세 종류. 그러면 원칙하고 예적 측면이 있겠죠. 원칙은 무슨 판결일까요? 이게 자꾸 헷갈려. 자,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죠? 최초의 명인을 확인받아. 그래서 확인 판결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A적으로 이행 판결도 속하고 형성 판결도 속한다라는 거예요. 형성 판결도 속한다. 근데 확인 판결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는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하느냐? 무주 토지는 누구 거예요? 국가 거죠. 국가를 상대로. 무주 건물은 누구한테 검사를 받죠? 자, 준공 검사를 받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그래서 건물이냐 토지냐를 꼭 뭐예요? 오늘부터 나눠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보전 등기 판결은 무슨 판결이? 확정 판결에 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 봐봐. 한 끗 차이인데 답이 달라져. 봐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확정 판결에 한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보전 등기는 확인 판결에 한한다. 어때요? X야. 무슨 판결도 있어?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속한다라는 거야. 근데 자, 그러면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야 돼? 국가. 무주 건물은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그래서 항상 토지인지 건물인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모든 종류가 다 속하니까. 그러니까 한 끗 차이 이 답이 달라져요. 확인, 확정 달라지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확인 판결만 한한다. 이러면 틀려. 원칙이 확인.
A가 이행, 형성 다 속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이미 배웠어요.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우리 3장에서 배웠죠. 자, 그러면 보전 등기는 뭐예요? 처음이죠. 소유권 갖고, 직권은 뭐예요? 등기가 아니죠. 그러면 원칙이 있고 A가 있죠. 이미 다시 한번 또 드러나요. 원칙, 무슨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 법원, 그 다음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 그러면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법원하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건을 갖추면 등기관이 알아서 요 비등기 부동산을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그 안에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적 측면이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 요건을 갖추면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그 안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전 등기는 오늘부로 다 마무리 졌어요. 나머지는 뭐 별 신경 쓸 필요 없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요건을 갖추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그 안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어줘. 자,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보전 등기는 이제 천하무적이 된 거야. 어떤 문제라고 나오라고 기억해봐요.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소유권 보전, 보전은 뭐예요? 처음, 소유권은 가꾸죠. 그러면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이 테마예요. 자, 요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뭐에 한해서만? 건물에 한해서. 자,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요건을 갖추면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어줘요.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요거는 직권 등기할 때 우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입증해달라고 그러면 다 입증할 수 있어. 자기가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의미 다시 한번 잡아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딪혀 봐야 돼. 이제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요걸 먼저 잡고 가자고요. 요거는 이제 어디에다 체크를 좀 해 두셔야 돼. 뒷장을 한번 넘겨 봅시다. 자, 뒷장을 넘기니까 거기에 가로 4번이 있어요. 가로 4번. 찾았어요? 예, 가로 4번은 행강편 쳐놓고 별표 3개 딱 해놔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에 하나한다? 건물에 하나한다. 그럼 뭐하고는 가로 열고 이렇게 털어놨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에 하나한다. 이러면 틀려요. 어디에 하나한다? 건물. 그러니까 사실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거는 이제 보전 등기 문제를 풀려면 요 네 가지 원리를 기억해 둘 필요 있어요. 나머지는 안 해도 돼. 저절로 따라와. 자, 그럼 봐봐요. 보전 등기는 원시취득이죠. 그러니까 뭐 등기원인가 등기원인자를 기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단독 공동. 단독 인감 증명을 제공할 필요도 없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근데 작성은 해줘야 돼요. 영수증 작성은. 자, 그러면 이때는 신청인도 A, 명인도 A니까 일체 불일체 일치 영수증 하나 만들어줘야죠.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다 배웠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 등기를 제대로 알고 풀려면 1, 2, 3, 4 요걸 기억해 둬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서 실수가 제일 많은 게 봐봐요.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자기가 스스로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그러니까 요걸 확인 판결을 받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뭐하러 봐요? 안 봐도 돼. 안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거기 자 제2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찾았어요? 예, 거기에서 꼭 신경 쓸 게 하나가 있어요. 뒷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409페이지. 자, 409페이지 3번을 봐봐요. 무슨 등기가 있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요거는 별표 하나 해놓고요. 나머지는 다 알게 돼요, 저절로. 근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그 옆에다가 요렇게 한번 써봐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봐요. 자, 차이점은 눈으로 익혀봐요. 요거는 이제 갑, 얼병으로 단독 소위를 공유로 했죠. 여기는 갑에서 갑 올라가죠. 차이점은 뭘까요? 여기는 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있죠. 요거는 뭐라 그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전부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야. 그러면 요거는 자 갑에서 얼병으로 가는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라고 그래. 한마디로 전부가 생략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그래요. 요거는 뭘까요? 기존의 소유권자가 전체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지분의 변동이 발생했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랑 같다 다르다.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자기가 요 자체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일부 우리가 배웠던 소유권 권리죠. 권리의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이죠. 그래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랑 무슨 이전 등기다? 지분 이전 등기야. 작년에 2.5점짜리가 출제되죠. 올해도 역시 출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랑 같다 다르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랑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거야. 지분 이전 등기예요. 그러니까 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딱 잡아놔야 됩니다. 나머지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급한 거는 이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그러면 전부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랑 같다 다르다 그거.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랑 그러면 첫 줄에 어디가 포인트예요? 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지분. 첫 줄에 지분. 자, 지분. 그럼 올해는 작년에는 그러면 약식 사례로 해서 그게 2.5점짜리가 됐는데 올해는 개념이 나올 수 있어요. 봐봐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반드시 뭘 표시해야 돼? 지분. 지분 이전 등기가 무슨 이전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놓고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읽어봐요. 기존의 소유권자가 전체하면서 지분이 변동하는 것. 이게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거. 그러니까 이번 달에 요 개념 반드시 잡아놓고요. 한번 가꾸를 그러면 오늘 A가 처음 집을 져서 가꾸를 처음 졌다. 자, 무슨 등기 하죠? 소유권 보전 등기. 지금 소유권 보전 등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룩하거든. 지금 배웠는데도. 그러니까 보전 등기랑 가꾸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소유권 보전 등기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와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랑 같아 달라요. 다르죠. 요거는 무슨 이전 등기? 지분. 그거는 반드시 잡아놓고 가야 된다. 자, 나머지는 내버려 둬도 돼요.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6번에 그러니까 6번에 한번 봐봐요. 합유 등기. 합유 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합유 등기.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쌓았죠. 자, 우리가 이제 만남이에요. 만남 누가 불러서 우리 만남은 자, 이제 우연 필연이라고 그랬잖아. 만남이 뭐 두 가지가 있죠. 자, 뭐가 있어요? 우연적 만남과 뭐가 있죠? 필연적 만남이 있어. 자, 필연적 만남이 있어요. 그럼 우연히 만났으면 이거는 공유가 되는 거예요. 공유. 자, 필연적으로 만났다. 이게 합유. 일단 이번 달에 공유가 뭔지 합의가 뭔지 그거부터 우리가 나눠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연히 만났다 그러면 공유인데 공유는 그러면 자, 인적 결합체가 약해 강해요.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라는 거죠. 약하다. 그러면 합이라는 것은 인적 결합체가 강해 약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요거는 지분의 뭐예요? 지분의 탄력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요거는 지분의 탄력성이 없다. 이렇게 탄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합의 지분은 각자 처분이 안 돼. 그러면 합의 지분은 지분의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무슨 동의가 필요하죠? 지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이번에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 등기가 돼야 한대요. 이거는 등기가 된다라는 거네.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합의 지분에 대해서 등기가 안 된다는 걸 잡아야 돼. 그러면 합의 등기 시 합의 지분은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어때요? X가 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끌어올라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처분. 가처분은 공유 지분에 가처분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합의 지분은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러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은 되지만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안 된다라는 거야. 이유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항상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한번 따져 놓고요. 그래서 그러면 합의 등기 시 뭐만 표시해 주면 돼요?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 주면 돼.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으로 딱 가면 돼. 합의 등기에 있어서 각 합의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의라는 등기만 표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합의 지분은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되죠. 그러면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 이유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공유 지분은 돼 있죠. 그럼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두고요. 자, 그러면 합의라는 의미는 뭐냐? 합의는 이렇게 잡아놔요. 자, 합의라는 것은 합수적 소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합수적 소유. 그래서 읽어봐요. 합유. 요게 되고요. 저 숫자는 무슨 숫자가 돼요? 선 숫자가 돼.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합의라는 걸 여기 있으면 세 사람이 합의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손을 다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B라는 사람도 A라는 사람은 다 지분이 미쳐. B도 미치고 C도 미쳐. 그러니까 합의 등기 시 합의 지분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뭐만 표시해주면 돼? 합유. 요만 표시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A가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A 다시. 아버지 손하고 아들 손하고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읽어봐요. 상속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해둬야 돼. 상속이. 그러면 만약에 지금 몇 사람이죠? 세 사람에서 한 사람이 뭐에 상속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히 조심할 거는 자,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되니까 여기 표시 여기에는 뭐예요? 이전일까요? 변경일까요? 그래서 변경 등기가 들어가야 돼.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 명인 표시 이전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변경 등기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고요. 그러니까 주체가 변동이 있다면 그때는 이전 등기인데 지분이 상속이 안 돼. 그러니까 합의 명인 표시 이전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변경 등기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합의와 공유의 차이는 바로 우연히 만났느냐, 필연이 만났느냐. 이게 그러면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세 사람이 뭉쳤다. 공유의 합의. 그래서 공유 합의의 관계를 반드시 따져놓고 그러면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 공유는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그러면 합의 지분,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고 그러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어. 합의는 인적 결합체가 강해. 지분의 탄력성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의 지분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합의 지분에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러면 X가 돼. 근데 특히 그러면 항상 공유 지분인지 합의 지분인지도 한번 캐치하면서 항상 지분만 보지 말고 지분 앞에 뭐예요? 공유냐, 읽어봐요. 합의냐, 그걸 우리. 그러면 만약에 봐봐요. 합의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합의 지분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오늘 이제 공유와 합의의 관계는 우리 만남을 생각하면 돼. 누굴 생각하면 돼? 노사연이를 생각하면 돼. 노사연. 필연적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 그래서 골칫덩어리가 나중에 합의 등기가 골칫덩어리가 돼. 그래서 합의 등기. 오늘 거기 있구나라는 걸 잡아두시라는 거 부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서 4번. 4번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래요? 뭐가 나와 있죠? 자, 4번에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찾아서요.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작년에 개념이 또 출제됐고 28회 때도 개념이 출제됐고요. 자,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봐봐요.
자, A가 B한테 끝났어요. 이전 등기까지 감춰줘. 다 끝나고 잔금을 치러줬어요. 그러면 다 이제 법률 A가 완성이 돼서 알고 봤더니 B가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미자네. 미자가 뭐예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취소권자니까.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자,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뭐예요? 취소권자는 누구예요? 뭐라고 써놨죠? 제착, 하대상. 읽어봐요. 제한능력자, 차고, 하자 있는 어사 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선계인.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죠.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지금 취소권자가 안 돼 있다. 반성 좀 하셔야 돼. 진짜 솔직한 말로. 반성.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자, 취소 사유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취소 사유는 몇 개? 네 개. 네 개가 뭔데? 제착, 사강. 요거. 하면 제한능력자 사고, 사기, 강박. 이거는 법정 취소 사유가 돼. 그래서 작년 29회 때 1번 문제가 이거거든. 무효인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요 다 4개가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사유는 뭐예요? 취소 사유는 4개밖에 없어. 제착, 사강.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취소를 하게 되면 원인무효가 돼서 무슨 등기해야죠? 말소 등기를 하고 다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가야 돼. 근데 요 A라는 사람이 불만을 제기했어요. 미성년자가 고려한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불만을 제기했어요. 판사님, 이렇게 다이렉트를 등기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말소 등기를 거치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이전 등기해주세요. 그게 이제 결정이 안 돼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인정해주마. 그래서 인정한 게 바로 진정 명의회복 등기한 무슨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원래는 무슨 등기해야죠? 말소. 그럼 만약에 그럼 B하고 A하고 계약을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요? 따로 계약을 안 했잖아. 돌아오는데. 그러면 거기 옆에다 써놔요. 진정명의회복 등기 옆에 법적 성질을 하나 써놔요. 자, 계약이 아니네요.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계약을 따로 안 했잖아요. 두 번째, 자기 집 돌아가는데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가성이 없어. 자, 등기 원인일자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했고요. 없고. 네 번째. 자, 진정맹 회복 등기는 그러면 지금 거기 뒤에 봐봐요. 제목에. 이전이야, 말소야. 이전 동그라미. 요때 이전은 말소의 의미야. 그 옆에다 써놔요. 밑에. 말소.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채청이의 물청이야. 조심해야 돼. 원래는 이전이 들어가면 채청인데 딱 A가 하나가 있어. 진정 명의회복 등기. 이때는 무슨 등기? 물청으로서 등기 청구권이야. 저번에도 한번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정 명의회복 등기 나오면 요 4개가 머릿속에 딱 법적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뭐에 써먹지도 못하는데. 자, 읽어봐요.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죠. 맨날 우리 형님들은 이제 안 깨지니까 계약 X 써먹지를 못해. 그러면 계약이 아니니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네.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제공할 필요가 없네.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토지거래과정을 첨부할 필요도 없다라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도 없고, 자 그러면 금융계약서의 대상도 될 수 없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대가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과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 문제를 풀려면 이게 바로 법적 정립이 딱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은 이제 이렇게 써놓고 진정명의 회복 등기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고. 자 등기부상 등기명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유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못된다. 허용된다. 그러면 이때는 이전이 아니라 뭐의 의미일까요? 말소. 말소는 뭐예요? 채청, 물청. 조심해야 돼. 이전이 들어가서 딱 물청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물청이야. 나머지 이전이 들어가면 모조리 다 뭐예요? 채청이야. 그러니까 요걸 의미를 잡아. 시험 범위 한 단어에서는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특히 1차 준비할 사람들은 요거 조심해 놓고 1, 2차 같이 준비하는 사람은 계약 X, 대가성 X
등기원 일자 X라고 잡아놓고 사실 요거 잡아놓자고요. 잡아놓자고. 이거 몰랐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 자, 취소권자 읽어봐요. 제착, 하대성. 취소사유는 제착, 사가. 취소기간은 몇 개? 취소기간은 3년, 10년이죠. 자, 법률행위 추인한 날로부터 추인 3년, 법률행위 10년. 작년에 출제가 된 거죠. 그럼 작년에 민법에서 요거 두 개만 잡았더라도 작년에 뭐예요? 5점짜리였잖아. 5점. 그래서 3년 가로치고 10년 가로치고 가로넣기 나오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외워야지. 3년, 10년 외우지 말고 추인 3년, 법률행위 10년. 그거는 외워줘야죠. 그거는 외워주셔야죠. 자, 그래서 이제 진정명의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그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밑에 뭐 여기 있었네. 요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 자, 412페이지가 뭐죠? 5번에 뭐가 나와요? 자, 수용이 나오네. 자, 수용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여백에다 한번 써봐요. 자, 수용. 자, 수용 등기가 나왔다. 그럼 수용 등기부터는 수용 등기가 나오면 뭐부터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써요. 그 옆에다가 얼마인데? 뭐라고 써놨어요? 기등기, 미등기. 자, 수용 등기가 나오면 항상 기등기인지 미등기부터 확인해 놔야 돼요. 이번 달 것에. 자, 수용, 기등기. 자, 기등기가 뭐예요? 이미 등기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등기된 걸 수용하면 여기에다 써요. 이전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자, 미등기는 뭐예요? 보전이야. 보전. 보전 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수용 등기는 항상 뭐부터 점검해야 돼? 기등기냐, 미등기냐. 자, 수용은 무슨 취득이죠?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이면 무슨 등기를 하는 게 원칙이야? 보전 등기를 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기등기를 보전 등기하면 권리의 단절이 뚫려요. 자, 그럼 봐봐요. 자, 무슨 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무슨 취득이죠? 원시취득. 몇 년? 20년. 그러면 20년이니까 뭐예요? 점유취득시효도 보전 등기를 해야 돼. 원칙으로는. 그러니까 보전 등기를 하면 20년이 공백이 뚫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에서 B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형식으로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수용 등기는 그러면 기등기인지 미등기인지 이거부터 이제 세뇌 교육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자 봐봐요. 수용 등기는 언제나 보전 등기 형식에 따른다. 어때? X. 이거나 제대로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지금부터 세뇌 교육을 해요. 수용이 나오면 뭐부터 확인하자? 기등기냐 미등기냐 이거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요 정도의 수용 등기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예약직 가서 정리해도 늦지 않고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세뇌 교육을 스스로 해야 돼. 자, 수용이 나왔다. 뭐부터 확인하자? 기등기냐 미등기냐. 기등기는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미등기는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413페이지 6번에 한매한 등기가 나와. 한매한 등기. 여기가 나왔네요. 자, 한매한 등기는 거기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가로 열고. 자, 한매 등기는 이렇게 그림을 잘 봐봐요. 저기가 이제 매도인이고요. 이 사람은 매수인이야. 매수인. 자, 여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야. 오늘부터 이제 네 번째 하는 겁니다. 저번에 앞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팔았어.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하살표를 생각해요. 이렇게 되돌려 판다. 여기 한매 특약 등기야. 한매 특약 등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매가는 A가 B한테 팔았다가 되돌려 사주는 것, 되돌려 사는 것. 이 그림을 생각해야 돼, 그림. 이 그림을 생각하지 않으면 대혼란을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하살이 몇 개예요? 두 개. 동시 신청이네. 하살 방향이 같아달라요. 다르죠. 사건이 두 개야. 그래서 신청서는 따로따로 작성해. 하나하나 따로 작성합니다. 그러면 신청서가 별개니까 일괄 신청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요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한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매특약 등기는 자 등기함으로써 겨기는 힘, 대항력이야 이게. 그래서 대항력 건조의 등기라고 그래. 또 어려워해서 안 되겠다 해서 한매특약 등기를 그림으로 그려주니까 뭐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인지하더라고. 팔았다 되돌려 파는 거. 자 그러면 느낌이 좋은 사람은 봐봐요. 한매특약 등기는 한매특약 등기는 얼구의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OX. 봐봐요. 여기 또 까먹었잖아. 소유권 각구의 부기 등기야. 각구의 부기 등기. 각구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영어는 주에 보이네. 주. 영어는 종이야. 종. 주종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라는 거야. 주종의 관계. 자, 그러면 한매특약 등기는 그러면 각구의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생각하라고. 요 그림을. 각구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그러면 각구에는 언제나 주등기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각구도 주등기, 부기등기, 얼구도 주등기, 부기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지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매특약은 소유권의 각구의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종된 계약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봐봐요. 한매특약 등기가 나왔다. 싸줬다가 되돌려 싸주는 거. 이걸 기억해두라는 거야. 이거는 절대 까먹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도적 의의를 몇 개 한번 살펴보자. 자, 첫 번째. 이제 옆에다 써봐요. 채권이 물건이. 제가 속 터지는 거는 딴 게 속 터지는 게 아니야. 채권이야. 그러니까 과거의 민법에서 다음 중 물건이 아닌 것. 한매권. 한매권은 채권이라는 거야. 채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이야. 그래서 종된 계약이야. 자, 한매권은 예약완결권이에요. 예약완결권. 그 다음에 형성권이야. 형성권 같은 말이에요. 형성권. 다섯 번째 이게 그렇게 헷갈리나 봐요. 그러면 이제 자 한매특약에서 매도인 매수인 공통점은 뭐예요? 매도인 매수인 공통점 그쵸? 매도 담보야. 양도 담보가 아니라 매도 담보야. 이것도 겁나게 헷갈려요 나중에. 양도 담보가 아니라 무슨 담보다? 매도 담보가 돼. 자 담보 그러니까 벌써 나왔네. 부동산은 몇 년? 부동산은 5년이네요. 동산은 몇 년이죠? 3년. 한매 기간은 3년. 재연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매 특약 등기를 이제 문제를 한매 특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 5개가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A가 B한테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 하살이 몇 개? 2개. 항상 한매건이 나오면 그냥 놨다가 싸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럼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사건이 2개야. 그래서 별개의 신청서라는 거야. 별개의 신청서니까 일괄 신청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달에 예약 정리할 때 4개를 비교를 해줘요. 매도 담보, 양도 담보, 신탁 등기, 명의 신탁. 요 4개가 4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4개들은 상호 비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처전으로서 한매 특약 등기는 매도인 매수인.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도 담보가 아니라 뭐예요? 매도 담보.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지웠어요. 그러면 요거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요 그림은 기억해 두셔야 돼. A가 B한테 싸줬다가 되돌려 싸주는 거. 자, 요거는 채권 물건. 채권, 정된 계약. 정된 계약이니까 부기등기야. 각구의 부기등기.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예약완결권, 형성권. 무슨 담보? 매도 담보. 부동산 몇 년? 5년. 동산은 3년.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소멸하면 여기에 소멸하겠네요. 그렇죠? 주가 소멸하면 정. 그렇죠? 여기에 실효되면 여기에 소멸해. 그러면 여기에 실효된다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억해 둘 거는 이걸 싸줬다가 되돌려 싸줘야 돼.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한매 특약이 이루면 그때는 뭐예요? 각하사유가 돼요. 각하사유가 동시로 해줘야 되는 거야. 싸줬다 되돌려 싸주는 것. 그러면 이걸 잡으니까 그러면 1번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 자, 한매특약 등기는 한매특약부 매물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별개의 신청서를 하되 동시 신청해야 되며 따라서 동일한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걸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놓고 A하고 그러면 항상 그림을 볼 때 A가 B한테 싸주고 다시 싸주는 것. 이게 무슨 특약 등기? 한매 특약 등기. 그럼 요거만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이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는 거. 밑에는 안 읽어봐도 돼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적을 거는 조심할 게 있어요. 이 한매 특약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매도인일까요? 매수인일까요? 매도인이지. 그럼 이 사람은 권리자가 되고 이 사람은 의무자가 된다는 거. 일반 매도인과 한매 특약의 매도인 매수인은 180도로 뒤바뀐다고 저번에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가 인지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봐요. 한매 특약 등기가 여기 있었네. 여기에서 잡고. 자, 뒷장을 넘겨서 416페이지로 가봐요. 자, 416페이지 7번에 무슨 등기가 있죠? 신탁 등기. 그러면 신탁 등기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그림을. 자, 신탁 등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신탁 등기. 자, 신탁 등기 그림이 있겠어요. 하사를 잘 봐야 돼요. 하사를 대충 그려놓으면 안 돼요. 하사리 이번에는 어디로 가요? 같은 방향으로 가. 같은 방향. 소유권 이전 등기 하살 하나 하고 신탁 등기 하살 하나 하고. 하살이 몇 방? 두 방. 동시 신청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하살 방이 같아 달라요. 같죠. 그래서 사건은 하나로 취급돼. 그래서 동일한 신청서야. 동일한 신청서니까 일괄 신청이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하살이 누구한테 다 날라갔어? B한테. 그래서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돼? 수탁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또 다시 한번 가려볼게요. 가려봤어요. 신탁 등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신탁 등기는 뭐예요? 아, 신탁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이 돼. 그러면 이 그림을 같이 그려놨거든. 한매 특약 등기는 싸줬다 되돌려 싸주는 거야. 신탁 등기는 따다닥이야. 따다닥. 그래서 대외적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돼? 수탁자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그 밑에 본질론을 따져봐요. 첫 번째 써요. 자, 주를 크게 써요. 주. 자, 된. 작게 쓰고 계약. 그래서 주된 계약이다. 자, 두 번째는 신탁은 대가성이 없어요. 이익을 받지만 대가성은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수인의 신탁재산이에요. 자, 수인의 신탁재산. 이거야 뭐 민법에서 많이 배웠을 거.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의 합의예요. 이때는 합의야. 합의. 그래서 합의로 이런 합의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이 아니라 합의재산. 사실 앞으로 이제 신탁 등기는 요거 가지고 문제를 전부 접근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주예요, 부예요? 주. 그래서 여기에다 써. 그래서 주등기로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요거는 갖고의 주등기로 이루어져. 부기등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탁 등기를 딴 데 써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주된 계약이니까 이거는 가등기 대상이 돼. 한매 특약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지만 자, 가등기 대상이고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죠. 그러니까 거민의 대상이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대상이 되고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토지 자, 토지 거래 허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매 특약 등기를 문제를 풀 때는 요거 없을 때는 절대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신탁 등기는 주된 계약. 그러니까 갖고의 주등기로 이루어지네. 딴하고는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됐네. 다음 중 얼구의 등기할, 갖고의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신탁 등기, 갖고의 기록되죠. 한매 특약 등기, 갖고죠. 갖고의 부기 등기였죠. 전세권은 얼구의 갖고예요. 얼구가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된 계약이에. 그래서 읽어봐요. 주등기. 가등기 대상이고 거민의 대상이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대상이고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토지거래가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자, 신탁 등기를 알아야 이제 명의신탁을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자, 명의신탁은 우리가 볼까요? 그러면 봐봐요. 이 사람은 신탁자가 돼. 이 사람은 수탁자가 돼요. 자, 하살표가 하나가 이게 명의신탁이야.
그럼 명의신탁이네요. 그러면 하살표가 하나나요. 하나죠. 영어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돼요? 대외적 관계. A가 되죠. 대내적 관계는 A가 되죠. 그러면 명의신탁에서 신탁 등기, 신탁은 법이 달라. 마당이 달라. 영어는 신탁법이야. 영어는 부실법이야. 그러니까 신탁법은 명의신탁에 적용이 없다라는 것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바탕을 깔아놔야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뭐 하살이 한 방이야. 근데 신탁 등기는 하살이 몇 방이야? 두 방이 돼요. 그러면 26회 때 자 봐봐요. 수인의 신탁 대상은 공유관계에 있다. 어때? X. 민법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 이제 등기법이든 민법이든 요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요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 이제 지워봤어요. 자, 신탁 등기가 나왔다. 이제 요거는 읽어봐요. 주된 계약 읽어봐요. 대가성이 없다. 그 다음에 수인의 신탁 대상은 공유 합유 요거 기억해 두고 그러니까 신탁 등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살이 몇 방에 두 방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거. 한매 특약 등기는 쌓아줬다 되돌려 쌓아주는 거. 이 그림은 기억을 하셔야 돼. 이번 달 것에. 그러면 신탁 등기는 하살표가 같아 달라요. 같죠. 그러면 사건이 하나야. 별개의 동일한 신청서야. 신탁 등기는 별개의 신청, 안매 특약 등기는 별개의 신청서야. 이건 일괄 신청 불가능. 이거는 일괄 신청 가능. 그럼 결론적으로 한매 특약 등기, 신탁 등기는 공통점은 뭐예요?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발 요거는 까먹지 말라고. 딴 거는 다 까먹어도 좋아. 그러니까 한매 특약 등기는 싸줬다. 되돌려 싸주는 거. 하살 방향이 달라요. 신탁 등기는 따다닥 하살이 두 방 날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벌써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되죠? 바로 수탁자가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앞으로 문제 풀기에서 봐봐요. 자, 신탁 등기 후에 합병이 가능하다. 합병 가능하다. 이제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부려먹을 거예요? 그러면 합병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잖아. 근데 신탁 등기 후야 전이야? 후. 그러면 이제 봐봐요. A, B 두 사람이 있어. A하고 A가 소유권자인데 근데 A라는 사람이 요 B라는 사람한테 신탁 등기를 해줬어.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됐어요? B. 합병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신탁 등기 후 합병 등기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 되는 거야. 대외적 대외적 관계는 누가 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 그림만 생각해봐요. 요번 달은 신탁 등기를 하살이 몇 방? 두 방, 같은 방향. 한매 특약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딴 거는 다 까먹더라도. 자, 그래서 신탁 등기 안 읽어봐도 돼요. 거기 정도만 우리가 확인해 두면 됩니다. 자, 418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418페이지 8번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상속. 줄 쳐놓으세요. 상속. 그러면 이번 달 것에 그러면 상속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 항상 두 개를 이번 달에는 인지하고 있는다.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자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 다시 한번 잡아요. 지난주에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랑 같다 다르다. 상속은 단독 공동 단독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죠. 영어는 무슨 승계인이죠? 포괄 승계인 등기. 그래서 포괄 승계인 등기.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부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아 달라. 그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잡아놓자고. A가 B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때는 무슨 등기죠? 이때는 상속 등기가 되죠. 이번에는 A가 B한테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치러줘서 근데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거든. 법률행위를 완성을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면 A 다시가 있어 없어요? 있어. A 다시가 뭐예요? 상속인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라는 거 이거부터 우리가 지금 잡아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때 상속인은 뭐가 된다? 제3자의 한 신청. 당사자는 누구죠? AB잖아. 여기 상속인은 제3자죠. 근데 이게 나중에 헷갈려. 그러니까 여기는 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하고 인이 들어가면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그래서 인공. 지난번에도 한번 잡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거 하지 말고 많은 것도 안 하잖아요.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그래서 그거부터 잡아놓으라고. 몇 번 부탁드렸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내용은 저절로 알게 돼.
일단 뭐 빨리 급한 불은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거부터 먼저 잡으라고요. 영어는 그러면 단독 공동 단독. 영어는 공동 신청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419페이지 가봐요. 유정등기가 있네. 유정등기. 자, 유정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자, 우리 이제 지난번에 완성시키겠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유정등기. 자, 유정등기가 나오면 뭐부터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자,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 그러니까 지난달에 자꾸 세뇌 교육을 했으면 유정은 크게 특정 유정과 뭐가 있다? 포괄 유정. 포괄 유정은 몇 조? 또 까먹었다. 187조. 특정 유정은 186조. 그렇죠. 186조가 되네. 자, 유정과 관련돼서 그러면 옆에다가 이제 유가 중요하다고 유를 3개를 써놨어요. 그러면 이번 달은 다 완성시키자고. 첫 번째 유, 두 번째 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 그래서 유. 자, 그러면 이제 완성시키자고요. 자, 유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언. 요거는 유언 집행자. 자, 요거는 뭐예요? 유언장. 그래서 이제 유정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유를 3번 정도는 우리가 예쳐봐야 돼. 유언. 자, 개념 잡아야죠. 자,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락행위. 그래서 이거 한번 동그라미 쳐봐요. 유정이잖아. 유정. 자, 유정은 그러면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무상이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익을 줘요, 불이익을 줘요? 이익. 그러니까 유상에도 그러면 유정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어. 원래는 단독형이니까 조건을 못 붙여. 근데 유정은 붙일 수 있어. 왜? 상대편에게 이익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유정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원래는 단독행위니까 붙일 수가 없거든.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벌써 개념을 잡으니까 벌써 나오거든. 민법에 또 써먹을 수 있고. 그러면 유언집행자 밑에다 수정자라고 써요. 자, 수정자. 그러면 유언 집행자 옆에 수정자가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유언은 항상 수정자가 있어. 그러면 수정자 밑에 권리자라고 써요. 이 사람이 의무자야. 그래서 자, 유정은 항상 공동 신청이야. 그래서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그래서 공동 신청이야. 그래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 포괄 유정은 단독 신청이 한다. 어때? X. 그래서 유정은 언제나 공동 신청이야. 유언 집행자를 깔아놔야 돼요. 유언은.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자, 유 읽어봐요. 유공. 그래서 유정은 언제나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야. 아마 하나 해결이 또 될 거예요. 자, 유언장은 유언장 이렇게 써놔요. 수인의 포괄수정자. 포괄수정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고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 건가. 전원 지분 자기 지분. 여기 이제 또 하나 포인트가 돼. 자, 포괄유정이라고 적어놨어요. 포괄유정. 포자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그러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유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원 지분은 될까요? 안 될까요? 돼. 공유물 보전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유정은 그래서 자기 전원 다 돼. 자기 전원 다 돼. 자기. 그래서 읽어봐요.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읽어봐요. 그래서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읽어봐요. 자점포. 그러니까 포괄유정은 볼 것도 없어. 자기 전원 다 돼. 왜 자기가 되느냐? 유언장에 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각자 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인의 포괄수정자 1위는 자기 전원 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자점포. 이렇게 나중에 암기 코드가 만들어 주거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 달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요약 정리한다 한들 개념 하나는 외우고 가야지. 개념. 유증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유증의 종류도 모르면 그게 어떻게 요약 정리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요약 정리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유언이란 그러면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유증이 나오고요. 그럼 무슨 유증이 있어요? 포괄유정과 특정유정. 포괄유정은 다 주는 거야 한꺼번에. 그러니까 특정의 수익에 의사표시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몇 조로 가?
187조. 특정 유정은 특정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해. 의사표시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186조. 등기해야 돼요. 영어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럼 이번에는 그만 봐봐요. 아까처럼 강의할 때 유정이 나왔으면 포괄 유정이냐 특정 유정이냐 이거부터 잡아야 돼. 유정은 그러면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거부터 먼저 잡으라고. 그러면 소형 등기는 기등기냐 미등기냐 이거부터 먼저 잡으라고. 기등기를 소용하면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미등기는 보존 등기. 그럼 소형 등기는 언제나 보존 등기 형식이어야 한다. 어때? X.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은 하면 뭐예요? 세 개. 유원 집행자, 유원장. 이걸 기억해 두면 유정은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해 두시고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여기 있었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420페이지 제3절 용의권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예, 그거는 거기 딱 펼쳐놓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